네, 장 마치자마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있어서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LG디스플레이 실적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329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30%가량 29.8% 줄어드는 수준인데요. 일단 컨센서스가 3,500억 원가량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이것을 약간은 좀 하회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금융주 가운데서 실적 테이프를 끊었던 신한지주는 좀 양호했었는데요. 이어서 KB금융도 오늘장에 실적 내놨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3분기 순이익이 4,16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42% 줄어들었고요. 시장 컨센서스 4,300억 원이었는데 약간은 좀 밑돌지만은 대체로 두 기업 모두 다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환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환율 내용은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 반등세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장은 비교적 상승폭도 컸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건가요? 네, 일단 금일 외환시장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6원 10전 오른 1,138원 6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상승세로 시작한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 부각에 따른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유입되면서 1,140원대로 진입 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며 1,141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1,140원대로 진입하자 환율은 고점 내고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단이 제한된 후 다시 1,130원대로 진입 후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이후 중국 증시 하락 출발로 다시 1,140원대 진입 시도 움직임을 보였으나 중국 증시가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하면서 이에 우리 환율도 청산 움직임이 재개되며 1,135원대까지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이 환율은 오후 들어 내고 물량이 약화되면서 오퍼 자체 물량들이 약해지자 환율은 다시 역의 매수세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1,140원대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고점 내고 물량이 1,140원대에서 진입되며 상단이 제한된 후 1,130원 후반대로 레벨을 낮추면서 결국 1,138원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1,140원대 뚫고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내일 외환시장도 다시금 재부각된 중국 우려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다시 1,140원대 진입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환시장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내고가 상단을 꾸준하게 제한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상승 후 오늘처럼 내고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은 내일 또한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중앙 고용지표와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고용지표 부진으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오늘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도 있어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2 통화정책 회의 후 드라기 총재가 공개 인터뷰를 통하여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신호를 보일지도 내일 외환시장에 좀 변수로 작용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외환시장의 예상환율 범위는 1,133원에서 1,14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굵직굵직한 해외발 이벤트에 따라서 환율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유럽에서의 ECB 결정,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고용지표 나오니까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또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